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덥나요? 추워요? 근데, 그쵸, 이게, 여기 에어컨 끄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 옷을 챙겨 오세요, 앞으로. 오늘의 주제는 파리 대책이 1년 됐어요. 그래서 이 파리 대책 1년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이런 주제고, 최근에 뉴스 기사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들을 토대로 좀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더 크게? 네. 지금 이 강의는 최근에 올렸던 유튜브 지난 강의와 다 연관이 있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 해드리는 강의 내용들이 초보자용 강의가 아니에요. 초보자용 강의는 나중에 유튜브를 따로 찍어서 올릴 거고,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파리 대책 나온 지 1년 됐어요. 무엇을 얻었죠?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얻은 것 같아요. 부작용, 내성, 이게 다 약을 잘못 썼을 때 얘기죠? 그래서 급등을 얻었어요. 못 사신 분들에게는 잃은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 너무 멀리 도망쳐 버렸으니까 상실감을 느끼시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버린 상황이 나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우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 대책이 돼버린 거죠. 파리 잡는 대책이에요. 파리. 부동산 잡는 게 아니라 파리를 잡는 대책이에요. 처음에 대책이 나오고 작년 8월 17일 기사를 볼게요. 다주택자 급매물 나오고 서울 부동산 사자에서 팔자로 돌아섰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안심했겠죠. 음마 아파트는 바로 시세 1억이 떨어졌다고 나오죠. 보름 만에, 딱 보름 만에. 그리고 9월 달, 작년 9월 딱 되니까 이제 노원, 동대문은 완전 개점 휴업이다. 사람 아무도 없다. 도봉은 그나마 조금 움직인다. 이런 뉴스. 파리 대책이 나온 후에 서울 주택시장은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저때로 돌아가고 싶죠. 나 혼자 막 다니고 사고 싶죠. 근데 이게 있어요. 부동산 저희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어제도 한 분 오셨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책이 처음 나오고 나서는 매수세가 확 줄어들어서 벌어간 게 없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을 하니까 거래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도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중개업소들이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건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거. 천천히, 대신 천천히. 왜냐하면 거래를 할 시간적인 판단 여유가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주에 받는 게 4억 5천인데 지금 한 주 지났는데 4억 8천, 5억 부르면 못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일주일 만의 차이인데. 그러면 그때 그 시세가 저점이었구나. 그 시세가 오면 사야지. 근데 또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랬던 시장이 최근 뉴스를 좀 보면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당혹스러운 정부, 추가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 뉴스는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뭐 계속 이런 식의 뉴스죠. 파리 대책 1년, 집값 떠오르면 추가 대책 검토. 저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는 막판에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 최근에 나오는 뉴스예요. 작년에 나왔던 뉴스랑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랑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뉴스가 완전 180도 방향이 바뀌었네요. 원인은 부작용과 내성, 사람들이 적응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적응해요. 악재든 호재든 적응은 되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러면 지금 시장 서울시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내가 이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갭매우기 하고 있다. 갭매우기다. 갭매우기. 그러면 여기서, 갭매우기가 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전세대란, 뭐 이 폭탄 역전세의 진실 이런 올렸던 강의 자료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갭매우기가 뭐냐? 먼저 지역별 차별화를 무시한 채,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무시한 채 전체 다 싸잡아서 일괄 폭락을 언급하지 마세요. 그거는 못 사신 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사항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그 말을 해주면서 인기를 끌고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호응을 해주지 마세요. 그냥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뿐이야. 그 사람들이 해주는 역할은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폭락에 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오니까 제발 그만 좀 휘둘리시라는 말이에요. 네? 인터넷에 놔두는 그런 이상한 영상들 믿다가 바보 됐어요, 다. 네? 다 바보 됐어요. 특히 남편분들. 그런 거에 빠져드는 비율은 남성 비율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평생 몸담아온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을 테지만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아내가 보는 거고 가족들이 보는 거죠.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고요. 그런 폭락 영상물들이요. 그리고 제가 그룹을 나눴죠. 선두 그룹이 있고 하위 그룹이 있고 갭매우기 현상이 전망된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차를 하나 제가 보여줘요. 기차. 고무줄 기차예요. 이 열차가 다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기차가 출발하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앞쪽은 치고 나가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조금 끌려가는 정도. 앞쪽은 막 줄이 팽팽해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 그래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열차를 멈춰야 되겠다. 근데 차라리 저는 이 열차를 멈추기보다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거 천천히 달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썼다라면 파리 대책은 최고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 열차를 다 빨리 멈추자. 그래서 이 열차를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대가리를 잡을 거냐, 꼬랑지를 잡을 거냐, 허리를 잡을 거냐 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급한 부분이 어디예요? 대가리. 저 줄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 대가리를 잡자. 그래서 나온 게 파리 대책입니다. 대가리가 누구예요? 재건축들, 분양권들, 요딴 곳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이 움직일 때 먼저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투기성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애들. 실제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잡자.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은 가장 타겟이 재건축이었던 거예요. 재건축. 그걸 잡으면 줄줄이 다 멈추지 않을까. 근데 이 열차들이 고무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른 거예요. 그러면 앞쪽이 멈춘다고 해서 그냥 이 열차가 탁 멈춥니까? 이게 고무줄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서 따라간다고. 이게 지금 갯매우기라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지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갯매우기다. 뭐 2번 그림에서 3번 그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어떻게 폭락이 나오냐. 무슨 폭락이 나오냐 도대체. 폭락은 이 열차들을 다 한 번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예 달리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이 뒤에서 헤맸던 애들이 점점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갭 메우기라고 해요. 갭을 메운다. 이상 격차를 벌어진 게 정상 격차로 좁혀가는 과정. 갭 메우기다. 갭 메우기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통해서. 갭 메우기가 뭔지 아셨죠 이제? 선두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서 선두 그룹이 멈추는데 후미 그룹이 따라가는 현상이 갭 메우기다. 근데 이거는 봐요. 아파트 평수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아파트 가격도 적용되고요. 다 적용돼, 이 그림 하나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강남과 비강남 볼게요. 강남은 저쪽이에요, 여기에요? 저 앞이에요. 저 앞이라고. 그러면 뭐 아파트 면적으로 한번 보면은 소형과 대형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딘 거예요? 소형과 대형은. 소형은 앞에, 대형은 뒤에서 깔짝거렸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봐요. 다음. 자, 뉴스 하나 보죠. 서울 아파트값 비투기 지역이 오름세 주도. 뭔 소리냐? 뉴스 볼게요, 뉴스. 뉴스 보죠. 8월 4일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요. 비투기 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대요. 투기 지역 말고 비투기 지역. 서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 조정대상 구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죠. 그 중에서 11개 구가 투기 지역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아파트 이제 가격 변동률 추인데, 이 점선이 투기 지역이고요. 얘네가 비투기 지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5일 초만 봐도 투기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비투기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투기 지역. 근데, 왜냐면 위에 있으니, 위에서 놀잖아요, 위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최근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투기 지역보다 적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갭 메우는 중이라요, 갭 메우기 지금요. 무슨 폭락이야, 폭락이 오기는. 갭을 메우고 있다고, 갭을요. 뉴스 보면은 최근에 막 가격 상승 좋은 은평구, 은평구, 관악구, 제가 그 서울대 입구역이,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서울대 입구역 주변 아파트들 그냥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면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다니까요, 매물이. 그래요.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세도 줄었지만 매물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랑 매물을 함께 그냥 자폭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매수자는 남아있고 일부는 남아있고 매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조차도 매물로 못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미 급한 불은 다 3월 말까지 꺼냈대고요, 그 사람들이 다. 털 거 털고, 증여할 거 증여하고, 임대 등록하고 등록해버렸다고요, 다. 매물이 안 나와요. 어떤 단지를 추천해봤자, 서울시내 아파트 뭘 추천해봤자 가면은 매물이 있으면 거의 저층에 이 찌끄러기 같은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안 팔리는 거니까 이때가 기회다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물건 없으니까 이거는 사라는 거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 양천, 구로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도 이제 갭을 열심히 메우고 있는 중이죠, 지금.
4월 이후 최대 상승률, 재건축도. 다시 와서 봐요. 이번에 한국감정원 자료 하나 볼게요. 한국감정원 자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강남 4구, 강남 4구고 요게 이제 강남권 전체. 그 다음에 요게 강북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남 4구 보고 요거 연두색 강북 보자고요. 5일 초만 해도 강남 4구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 뭐 돋보이게 높습니다. 돋보이게 높아요. 그리고 강북의 경우에는 이 강남 4구에 비하면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비빌 기고 있죠.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올 4월 딱 넘었으니까 만나더니만 이 꼭대기에 있던 게 지금 이 강북 밑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록색과 요 파란색, 초록색과 파란색 위아래가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갭매우기죠. 갭매우기. 갭을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만 또 이제 여기서 이상현상이 뭐예요? 갑자기 투기시어 아파트, 이 강남 4구 아파트가 어때요? 갑자기 이게 지금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나 어쩌나 이렇게 뉴스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난 거예요. 여기서. 두 번 만난 거예요.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갭매우는 과정에 있어요. 갭매우기. 정상적인 일이죠. 정상적인 일. 과하게 벌어지면 좁혀지고 과하게 만나면 벌어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키 맞추기 10년차, 20년차 아파트가 뛴다. 요 뉴스 하나 볼게요. 요 뉴스도 하나 볼게요. 자, 한국경제 8월 7일 뉴스입니다. 집값 키 맞추기 10년차, 20년차 아파트가 뛴다. 크게 해서 보죠. 신축, 재건축, 숨고르기 하는데 갑자기 입주 10년차, 20년차 아파트가 뛴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아까 열차 그림 떠올리세요. 새 아파트랑 재건축은 열차 차량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 그러면 10년차, 20년차 아파트는요? 중간에서 약간 뒤에요. 맨 뒤가 아니라. 근데 앞쪽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어때요? 얘가 뛴대잖아, 지금요. 다 갭매우기야, 다 갭매우기.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서울의 연식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보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이 이제 10년에서 15년 되는 것들이고 파란색이 15년에서 20년 되는 것들인데 새 것들이나 이제 재건축 부위에 보면 연식에 비하면은 완전 위에서 놀고 있죠. 이 격차 보세요, 지금. 결국 뭐예요? 아, 새 아파트 너무 올랐네. 아, 재건축 너무 올랐네. 만만한 게 뭐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항상 입주 10년 차 이상.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입주 10년 차 이상. 제일 만만하다, 무난하다. 빠질 일이 없다. 수색동의 대림 아파트도 똑같은 거다. 가면 매물이 없어야 되는데 매물이 없어. 계속 갭매우기 하는 거예요. 갭매우기. 근데 비단 가격에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니까 감정원 자료인데요. 한국감정원 자료 보니까 거래량도 지금 맨 위에 요거 있죠, 요거. 요 점선. 얘가 입주 10년에서 20년 차 아파트 거래량과 지금 뭐 재건축이나 새 것들에 비하면 어때요? 거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실제로. 거래량이 적지만 그 중에서 비중이 10년 차, 20년 차 아파트가 독보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다고요.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요. 자기 현실적인 자금도 재건축 투자가 얼마나 어렵죠? 재건축 얼마나 비싸요, 사실. 일반 가정집 분들이 아무리 탈탈 털어서 긁어 모아도 투자가 어려운데요. 그냥 전세 끼고 돈 10억은 돈도 아닌데요, 지금 뭐 사실. 투자 금액 따지자면요. 10억이 무색하죠, 뭐 10억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열차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네. 그걸로 다 설명이 돼요, 모든 게. 근데 들을 때랑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약간 느낌이 다른 거고요. 이 강의도 똑같이 듣더라도 응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들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적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모병이에요, 메모병. 네. 가끔은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런 뉴스는 어때요? 여의도 통계발 발표에서 오르고 있는데 주상복합으로 번졌대요, 불이. 이건 무슨 기사예요? 이건 무슨 기사예요? 요거. 큰일 났어. 주상복합도 잘 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갯매우기예요, 여러분.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랑 같아요, 달라요? 그거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똑같은 줄 알아요. 같은 30평대인데 이거 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일반 아파트가 30평대가 10억이면은 그 동네 30평대 주상복합은 8억대 후반 이하가 정상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핸디캡은 무조건 적용받는 거예요, 주상복합은. 그러면 주상복합이 만약에 9억짜리가 있다면 이건 9억짜리가 아니라 아파트로 환산하면 11억짜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요. 그러니까 즉 아까 열차 그림에서 일반 아파트가 앞쪽에 있다면 주상복합은 어디예요? 뒤편에 있다고요. 잘 안 올라. 근데 걔네가 지금 움직인데 뭐예요? 갯매우기 하고 있다니까. 여의도에 지금 최근에 올랐던 건 다 뭐예요? 재건축. 재건축은 열차 어디라고요? 앞쪽. 주상복합은 중간 뒤에 있다고요. 근데 걔가 움직여. 여의도 통계발이 안 나왔어도 움직일 거였어요. 어차피 왜? 갭을 메워야 되니까. 뒤에서 놀았잖아요. 못 가고. 다 갯매우기에 지금 이게. 아까 그 그림 하나로 다 해결나는 뉴스들이에요, 지금요. 이상현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현상들이. 여의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상복합으로 번지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맞는 말이죠. 롯데캐슬 아이비. 이게 옛날에 김연아가 살았었나? 그럴 거예요. 월세로. 롯데캐슬 엠파이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여의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의도 재건축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상복합을 짓겠죠. 그러면은 여의도는 거의 뭐예요? 재건축 아니면 주상복합이죠. 그러면은 주상복합도 싫고 주상복합 싫어하는 분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싫고 재건축은 당연히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불편하고 나는 여의도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일반 아파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수요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수요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여의도에 없다면 일단 여의도에 가까운 자리에서 일반 아파트를 보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디가 꼽힙니까? 생각이 딱 지금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예요? 그래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말고 마포, 용산, 뭐 신기인 뉴타운 좀 빼고 일단은 우리 그 서열 관계상 신기는 좀 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지만 일단 병장급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제 병장 갓다른 놈이 흑석동이죠. 흑석동. 그리고 용산권에 또 나쁘지 않고 마포권은 뭐 사실 여의도랑 다리만 건너면 네 바로 여의도다 보니까 출퇴근 자전거 타고 해도 되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잘 캐치를 못 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네, 목동은 마곡과 여의도 수요를 다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뭐 그런 자리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의도의 개발 컨셉이 이러하니 주상복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선호자도 하도 많으니 그분들이 일반 아파트로서 여의도에 직장 두신 분들이 편하게 오갈 자리들을 어느 지역들을 검토할까? 기본적으로 동작구, 흑석, 그 다음에 마포 쪽에 뭐 광장역 일대, 그 다음에 뭐 목동, 그리고 뭐 아니면 정말 신길 뭐 갈 수도 있고요.
뭐 그 정도인데 일단은 목동이나 마포권, 용산 일부, 흑서 이 정도가 이제 여의도의 후광을 누릴 수 있는 주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주상복합을 찾고 있다며 갭 차이도 적고 실거주 편에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갭 메우기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 갭 메우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새 1억 올랐대요. 웬만한 사람들 연봉보다 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월급 빼고는 다 올라요, 모든 게. 그러면 노동 말고 우리가 노동, 그 고귀한 노동 말고 노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그거 없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아무도 재테크를 하지 않고 국민 누구도 재테크를 하지 않고 다 순수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으로만 승부를 본다면 재테크는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요. 누군가의 점수가 올라가면 누군가의 등수가 내려가요. 네. 서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그냥 나는 내 것만 지키면 돼. 이게 안 통합니다. 남들을 직접 봐줘야 돼. 누가 버나 못 버나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등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참 불행한 시스템인데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택한 게 전 세계가 자본주의인데요, 이제 뭐. 여러분, 북한도 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네? 재미는 없지만 나중에 뭐 얘기할 날이 오겠죠. 또 한국 감정원 자료 좀 볼게요. 아까 말했던 대형 아파트. 일단은 제가 이 대형 아파트 얘기하면은 나는 좀 제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당 대형이에요.